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메소드에 대해서 오버로딩한다.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복을 얘기합니다. 중복. 자, 중복해서 작성하는 기법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이름이 같은 메소드를 작성하는 기법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름이 같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름이 같은 경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 첫 번째, 메소드 오버로딩이 되기 위해서는 메소드의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만들고자 하는 메소드의 이름은 같아야 되고, 메소드의 인자의 개수가 서로 다르거나 메소드의 인자 타입이 서로 달라야 된다. 즉 이름은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 얘기하는 거죠. 아규먼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규먼트는 괄호 안에 작성되게끔 되어 있죠. 괄호 안에. 즉 괄호 안을 봤을 때 개수가 달라야 돼요. 또는 타입이 달라야 돼요. 이 안의 타입이. 메소드의 이름이 같아. 인자의 개수나 타입도 같아. 그런데 리턴 타입이 다르면 메소드 오버로딩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 달라야 되고 타입도 달라야 돼요. 요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메소드의 이름 같아. 그 다음에 개수나 타입도 같아요. 근데 이건 메소드 하나 만들 때 리턴 타입이 만약에 틀리다면 그러면 오버로딩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메소드 이름 앞에 써주죠. 예를 들어서 int 그 다음에 뭐 get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써준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요 형식이 메소드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여기 중괄호 있어야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int 타입이야. int 타입.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들어갈 게 int a. 이렇게 쓰면 상관이 없어. 이러면 오류 안 나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int 그 다음에 get이라고 쓰고 나서 int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블을 써버려. 더블 a. 이러면 오류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예 메소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에 쓰는 인자 타입하고 여기에서 쓰는 리턴 타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메소드 오버로딩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준비물의 개수가 다르거나 또는 인자의 타입이 달라야 돼요. 데이터 형식이 달라야 돼요. 자,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어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자, 예를 한번 보자. 예를 보게 되면, 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 여기에 public int get sum, int i, int j 두 개의 준비물을 가지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서 리턴해줘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메소드가 있는데 getSum이라고 되어 있어요. int i, int j, int k i, j, k를 더해서 돌려줘라. 자, 더블 getSum, 더블 i와 더블 j가 있죠. 리턴 i, j. 당연히 얘는 어떤 타입으로? 더블 형태로 리턴해주겠죠. 이거는 성공이에요. 왜? 이름 같잖아. 같죠? 세 개가. 기본적으로 메소드의 이름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기지정된 앞에 선언되어 있는 준비물들이 얘는 지금 몇 개? 두 개예요. 그죠? 두 개. int 타입이에요. 자, 밑에 있는 애는 int 타입이야. ij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개수가 하나 더 있어. k라는 놈이 하나 더 있죠. 자, 위에 있는 애하고 밑에 있는 애하고 다른 점은 인수의 개수가
다르다. 따라서 얘도 성공. 자, 밑에 있는 애를 봅시다. 더블 get sum 해가지고 더블 I 더블 J. 자, 인수개수 몇 개? 2개. 맨 위에 있는 애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인수개수 2개죠. 그런데 얘는 뭐가 달라?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즉 리턴 타입이 다르죠? 성공.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름이 똑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메소드의 이름은 같아야 돼요. 메소드의 이름은 같고 메소드의 인자 개수는 달라야 돼. 이게 기본 형태야. 달라야 돼. 근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돼요. 그러면 success야. 밑에 안 되는 경우를 보자. 안 되는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인자가 2개예요. 근데 리턴 타입이 int예요. 두 번째 거는 인자가 2개예요. 근데 요 int 타입과 여기 더블 타입 서로 어때? 다르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암만 밑에서 지금 뭘 해줬어요? 강제 캐스팅 해줬죠? 이렇게 캐스팅을 해준다 해도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버로딩은 무슨 말이다? 중복이다. 중복이다. 자, 뭐가 중복되는 거야? 메소드의 이름이 중복되는 거예요. 이름이 중복됩니다. 자, 메소드의 이름을 중복시켰을 때 중복 작성이 가능한데, 중복 작성할 때는 무엇이? 인자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달라야 된다예요. 달라야 된다. 근데 굳이 개수가 같다면 이번엔 뭘 다르게 해야 돼? 데이터 타입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리턴 타입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예로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엑셀이에요. 엑셀을 가장 좋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엑셀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사용을 해봤다면 엑셀에도 함수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러한 함수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sum이라는 함수는 안에다가 더할 숫자들을 넣어줄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두 개의 값을 넣어줘요. 20 그리고 30 요렇게 넣어주는 것과, 자, sum 해가지고 10, 20, 30 이렇게 해도 오류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하면 요 두 개만 가지고 덧셈을 하게 되고, 밑에처럼 하게 되면은 세 개를 가지고 덧셈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50이 나오는 거고 얘는 60이 나와요. 이게 메소드 오버로딩의 사용 예가 돼요. 더할 때, 내가 덧셈을 할 때 두 개 가지고 덧셈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개 가지고 덧셈을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맞죠? 네 개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5개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불필요하게 이름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3개라고 해서 뭐 sum 3, 2개라고 해서 sum 2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똑같은 그냥 썸이잖아. 덧셈이잖아요. 그죠? 단지 준비물의 개수가 달라서 하나 더 추가해서 더한다는 개념만 있는 것 뿐이란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 한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 자, A1셀은 뭐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A2에다가 10을 넣고 A3에다가 20을 넣고 A4에다가 30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래 놓고 이 옆에다가 이제 계산할 거야. 자,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를 구할 때, 자, 등호를 입력을 하고 sum, 요게 이제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합을 구하는 함수.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자바에서의 메소드예요. 얘들이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탭키를 누르면 괄호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sum에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인수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쉽게 컨트롤 A 한번 눌러보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넘버 1 그 다음에 넘버 2가 있죠. 인수로 얘는 최소한 몇 개를 받아야 된다? 2개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넘버 1에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자, A2라는 곳을 콕 찍어 줄게요.
그 다음에 넘버 2로 넘어와서 A3을 콕 찍어줄게요. 넘어오니까 밑에 지금 넘버 3이라는 거 또 생겼죠, 그죠? 자, 이건 일단 무시하고 나서 보니까 A2라는 걸 찍었을 때 그 옆에 값이 얼마가 나와요?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A3을 찍었을 때 20이라는 값이 나오지. 결국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뭘 저장하는 거야?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거란 말이야. 이 과정이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얘는 int 타입이지. 그러면 int a는 10, 여기서는 int a2가 되겠죠. int a3은 20. 그리고 나서 메소드를 만든 거예요. 안에 어떻게 해라? 그 두 개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라? 두 개의 값에 더한 값을 어떻게 해라? 되돌려줘라. 밑에 30이라고 나오죠? 확인 누르면 30 나와요. 이해돼요? 자, 동일하게 이번엔 하나, 둘, 세 개 할 거야. 똑같이 넣은 다음에 sum 입력하고 탭키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이번에 하나씩 한번 찍어 볼게요. 넘버 1에 A2, A2에 있는 변수를 갖다 쓰는 거죠. 넘버 2에 20, 넘버 3에 30. 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썸과 아래에 있는 썸은 똑같은 썸이에요, 그죠? 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확인을 눌러보면 계산이 돼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느냐? 기본적으로 몇 개? 255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자, 뭐라고 되어 있어? 합계를 구하려는 값들로서 넘버에는 최대 몇 개까지?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즉 얼만큼 8비트만큼, 그죠? 8비트만큼 1바이트만큼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든지. 물론 250개 이상을 할 때는 55개 이상을 할 때는 연속으로 값을 대입해도 돼요.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40까지 있어.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썸을 입력을 할 때 요 한 칸에다가 이렇게 쇽 드래그 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만 어라? 그 옆에 보니까 어떤 형태야 이거? 10, 20, 30, 40이 다 들어갔죠? 근데 뭘로 잡혔어? 중괄호 잡혔죠? 이 중괄호는 뭐였어요? 배열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든지 더 많은 데이터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배열의 특징이 뭐였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배열 객체를 생성을 해서 각각의 이 원소 값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즉 array.length까지 누적 합계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쓰고 있단 말이야. 엑셀에도 이렇게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함수들의 모음을 뭐라고 하느냐? API라고 얘기합니다. 자바에서는 함수의 모음. 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측에 메소드 샘플 해가지고 보면은 자, public int get sum int I int j. 자, 이거는 뭐야?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서 되돌려줘라. 이런 메소드가 되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또 get sum 있지? 이름이 똑같네. 자, 근데 인자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세 개를 받아서 ijk 세 개를 더해라. 그리고 되돌려줘라. 그 다음 그 밑에는 또 있는데 개수가 두 개야. 그런데 이번엔 더블로 받아요, 그죠? 더블로 받아서 더블로 연산을 하고 리턴 값 역시 뭐가 되겠어? 더블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메인 메소드에서 A라는 이름으로 메소드 샘플에 대한 객체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자 a.getSum 해가지고 부르게 되면 인자가 몇 개야? 2개죠. 요렇게 2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인자가 2개면 자 인자가 3개예요. 자동으로 3개짜리로 찾아가요. 인자가 더블 형태야, 실수 형태야, 그러면 자동으로 얘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각각 어디에다가 IJK에다가 넣었죠. 역시 데이터 타입 일치시켜야겠지. 출력을 해야 되니까 뭘로 하면 돼? system.out.print 하면 되겠죠. 그래서 I랑 J랑 K랑 각각 출력을 해보면 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자, 저는 클래스를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준 거야? 자, A라는 객체 생성한 다음에 IJK 해놓고 나서 그냥 출력하면은 잘 모르니까 위에다가 뭐 해줬어요? 각각의 경우에 대한 호출 경로까지 써준 거예요. 그래서 I 출력하기 전에 getSum int IJ 호출을 한 결과, 그 다음 IJK 호출한 결과, 그리고 WIJ 호출한 결과 이렇게 써준 거죠. 지금 여기에는 뭐가 없어? getSum에 대한 메소드의 정의가 없죠? 없죠?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는 다른 클래스에다가 생성을 했다는 얘기죠. 다른 클래스로. 지금 보면 패키지를 또 만들었어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패키지 안에다가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메인 메소드만 있는 놈과 그 다음에 메소드만 따로 모아놓은 누구? 메소드 샘플이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따라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메소드 샘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메소드 샘플 그 다음 getSum IJ, getSum IJK, 더블 getSum IJ. 요건 뭐만 모아놓은 거야? 이 클래스는 메소드만 모아놓은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에 의해서 인자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찾아서 수행하게끔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메인 메소드 따로 분리를 해서 별도로 여기선 실행만 되도록. 물론 위에 있는 요 내용을 여기를 뭘로 채워도 돼? 요 안에다 채워 넣어도 되죠. 어차피 메소드 만드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2개로 나눠도 되고 하나의 소스 파일에다가 집어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슬슬 어떤 연습을 해야 돼? 쪼개는 연습을 이제 슬슬 해줘야 돼요. 쪼개는 연습. 요 쪼개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쪼개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뒤쪽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고, 일단 간단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패키지라는 개념과 함께 그 다음에 클래스를 나누는 연습도 한 번씩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봤어요.